한국의 현대사는 알면 알수록 참 다이나믹합니다. 슬픈 일도 놀라운 일도 많았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명대사. 응? 이런 황당무계한 일도 있었죠. 혹시 고향이 안드로메다 이 아니십니까? 안드로메다급의 조리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이겁니까? 당연히 생구라였습니다. 서울대학생 박종철은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간첩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잡아온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다는 말은 대공수사처장 박처원에게까지 보고되지만 신하가 깨졌습니다. 김은석 진짜 무서워. 이 양반의 반응은 보따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손 안 떨 거 있네. 너무 침착하니까 꼭 무슨 진짜 보따리 하나 터진 것 같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고. 무고한 대학생의 죽음을 대하는 권력자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시대 상황을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울대생 일 없겠죠?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 그러나 관례대로 처리하려던 대공수사처의 계획은 당장 이 사람, 이 먹방의 달인께서 짜장면을 드시려던 걸 막아서는 순간부터 하정실 저걸 먹어야 되는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구라를 쳐도 좀 적당히 치. 딱 봐도 별로 고분고분할 사람으로 안 보이는 이 검사는 끝까지 시신의 화장을 막는데요. 시신에 손만 대봐. 공무집행 방해죄로 족친다 내가. 정의감이 발동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성과를 부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부검 명령 섭니다. 어쨌든 이 양반 덕에 학생의 시신은 부검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명예를 엄한 곳에서 스텝이 꼬이자 무려 치안본부장이라는 양반은 횡설수설하다가 얼떨결에 목격자가 있음을 말해버렸고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오윤상이라고. 저 우연 씨는 실제로 이한열 열사 현장에 있었던 총학생회 사회부장 84학번이시거든요. 네, 거기 그 주역이시죠. 맞아.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오현상 박사는 잠시 권총을 보고 겁을 먹는 듯 했으나 재래식 화장실에서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한 윤상삼 기자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물로 흥건했습니다. 시신의 부검을 집도했던 황적준 박사는 청와대 직속 돈봉투를 액수 한번 확인해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단칼에 거절해버렸고 이렇게 작성된 부검 확인서는 다시 최 검사의 손에서 윤 기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부장, 그럼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온 보도 지침 따위는 상큼하게 씹어삼켜버리시는 동아일보 사회부장님을 비롯한 데스크는 우리 고창석 씨 역할도 참 너무 시원했어요. 마침내 이 사건의 진상을 기사화해버립니다. 어쩌나요? 관례대로 처리가 안 돼버렸네. 영화 1987의 전반부는 자칫하면 그냥 묻혀버릴 뻔했던 한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이 이 장면 정말 너무너무 슬픈 장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지 마치 똥마려운 슈마허가 운전하는 F1 머신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엄청난 속도감으로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릴레이 경주하듯이 바꿔가면서 보여줍니다. 숨가쁘게 달리던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러 바로 이 인물 연희가 등장하고 나서부터야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김태리가 연기하는 연희는 감옥 안의 언론인과 바깥의 제야 인사가 서로 펜팔을 할 수 있도록 비둘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분의 조카인데요. 내가 이거 고쳐달라고 했어 안 했어. 삼촌이 무슨 전파상이냐? 삼촌의 외모가 좀 칼잡이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지라 밥 먹듯이 검문에 걸려드는 통에 나 생긴 게 이래가지고 매번 검문소에서 잡히잖아. 근데 넌 안 잡히니까. 대신 정말 검문에 걸리기 어려울 것 같은 연희를 최종병기 그녀로 사용하는 거죠. 그녀는 이 영화가 만들어낸 유일한 가상인물이자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인물입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그러나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위대와
기를 쓰고 시위대를 때려잡으려는 백골단의 박터지는 싸움 속에 그녀 역시 최루탄 냄새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최루탄만큼이나 매콤하게 각막을 후려갈기는 첫사랑도 역시 피할 수 없었고 말입니다. 배우의 얼굴이 때로는 그냥 개연성이 되기도 하죠. 저 때 관객들 난리 났었는데. 영화 보면서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나 연희는 그냥 잘생긴 얼굴에 혹해서 단숨에 머리에 붉은 띠를 묶고 나서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또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아빠가 사장. 그녀는 아버지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정작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희생만 당했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데모하러 가요? 오히려 그녀는 우리 모두가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의문을 표현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 그러나 삼촌이 남영동에 끌려가 버리고 나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결심하고 진실을 알리자 비둘기가 날았으며 신민이, 마침내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종이 울리고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절대로 손바닥으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에서 이준 씨 연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기자 같죠. 진짜 기자 같아요. 진짜 기자 같아요. 네. 고로 이 양반은 완전히 망한 거죠. 이 영화의 훌륭한 점들 중 하나는 마치 절대 악처럼 그려지는 이 인물 또한 대충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릿고개 때 다 죽어가는 거. 이 사람 또한 깊은 상처를 가진 인간이었으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굳게 믿으며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고 말죠. 가장 저는 김윤석 씨 역할이 가장 그렇다면 이 절대악은 도대체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첫사랑, 누구에게는 목숨보다도 귀한 내 자식,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자 불의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 소리치는 고문살인 자행하는 국부독재 몰아내자! 용감한 이들이 끝없이 희생당하는 이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장면에서 눈물이 확 났던 거예요. 저 때 알았어요. 이한열. 영화 1987은 그 시절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맞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가슴 터질 듯한 헌사이면서 지금의 세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던 2017년의 우리는 아마도 이 영화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죠. 영화 1987이었습니다. 광주 사태 알죠? 영화 1987을 보다 보면 여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연희가 만화 동아리방에서 처음 보게 되는 이 비디오, 이거 도대체 누가 찍은 걸까요? 당시 5공화국의 왜 화면에 이런 게 나와? 여기 잘못 들어갔네. 각하가 이런 거 찍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뭐 언론 조작이나 뭐 땡전 뉴스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의 국내 언론은 이 꼬라지거나 일부 양심 있는 누군가가 제대로 보도를 하려고 들어도 이제 조카 신문 같네. 어용 언론인들이 나서서 회방 놓고 뜯어 말리는 시기였습니다. 전 동료 기자들이 막은 거죠. 네, 사주와. 하마터면 진짜 간첩이나 빨갱이 혹은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비디오 테이프는 당연히 국내 언론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This is Jürgen Hinspeter from RD&ER. 위치 뭐라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Just call me Peter. 오, 땡큐 피터. 기자 정신이 넘쳐서 몸이 편안하면 좀이 쑤셔오는 이 용감한 기자는 Tricky. As a journalist, you shouldn't be in a place that's too comfortable. 5.18 당시 목숨을 걸고 광주로 달려가 이 현장을 기록하고 각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세계에 보도해버렸습니다. Should go to Gwangju. 그러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어려웠겠죠. 영화 택시 운전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전우라고 표현하며 그리워했던 친구 김사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만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는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히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 최루탄이 터지자 익숙한 솜씨로 코 밑에 럭키 치약을 도포하고 저거 칠해야 좋은 거예요? 치약 뭐 약간 마취 효과가 있지. 국왕에 겨워서 저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사우디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시위하는 학생들한테 들리지도 않을 텐데 굳이 꼰대스런 잔소리를 한바탕 쏟아내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거 이러다 손님 또 뚝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하는 인물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띵동댕. 이 양반이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예쁜 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뻐? 응?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속물적인 인간이 된 소시민 가장이라는 설정은 나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 굉장히 흔하디 흔하면서도 가장 잘 먹히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송강호인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죠. 그때 10만 원은 어느 정도 다녔나요? 그 저는 지금 안 와닿는데. 그때 국립대 등록금을 10만 6천 원 냈어요. 10만 6천 원. 지금 한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하루 일당 200~300만 원 받고 가는 거네요. 꽤 괜찮아. 가야지. 딜을 가야지. 택시 운전사는 이 평범한 남자가 처음에는 거액 10만 원에 혹해서 피터의 택시를 운전하며 광주로 왔다가 치고 광주 하자고 임마. 저처럼 이제 불이사입니다. 불이사. 그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공 1인칭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갖습니다. 만섭 씨의 눈에 비친 광주는 처음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밝은 화면이었다가 마구 터지는 최루탄으로 뿌옇게 흐려지며 혼란스럽다가 광주 MBC가 불타오르던 밤이 되자 마치 붉게 타오르는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는 이 붉은색의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본인 또한 끔찍한 폭력에 희생당하게 되죠. 저 공포는 정말 딸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딸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터에게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 피터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스스로에게 변명하던 만섭은 광주 택시기사 태술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위장하게끔 갈아 끼게 만들어주는 전남 번호판 0310이 근데 놀랍게도 탄핵. 탄핵일이네. 탄핵일이. 예. 3월 10일. 근데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해요. 감독님은 정말 모르셨다고. 의도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의도했으면 정말 무서운 분이죠. 만섭은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는 유행가 가사가 전혀 즐겁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송강호 씨 위력이 보이는 갈림길 위에서 마침내 울음이 터지며 딸의 이름을 부르던 그는 핸들을 돌려 다시 광주로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영화에서 저런 비슷한 씬을 하셨는데 매번 슬퍼. 저도 송강호 씨는 영화 초반 광주 대학생 재식에게 만섭이 던졌던 이 대사를 학생이 지금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그대로 만섭 본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 택시 한 대가 광주로 간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죠. 이 유턴 장면을 기점으로 만섭은 영화 전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영화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화면으로 표현하는데요. 딸에게 선물할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만섭은 광주로 돌아와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대학생 재식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택시를 자기 몸같이 아끼던 만섭은 광주 시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택시를 총알바지로 사용하죠. 딸의 머리끈을 야무지게 묶어주던 만섭은 피터가 취재한 필름이 들어있는 필름통의 끈을 야무지게 매듭 지어줍니다. 그렇게 용감한 기자 한 명이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기까지 재식과 태수를 비롯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희생이 있었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 그를 도운 택시 운전사 만섭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
이분은 이때 너무 하시모 토상? 엄태구 씨 진짜 이분 인상적이다. 밀정에서 그 귀싸대기 마스터의 풍모를 풍기던 그분 아닌가요? 초당 한 2대씩은 때리는 것 보이는 같은데요? 연기자예요. 어떤 영화를 봐도 보여. 여기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런 분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모든 건 다 끝장 이 아니네요. 이렇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비겁해지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대에 끝까지 비겁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고 평범했던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딸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날 공항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꼭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대포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